안녕하세요, 빈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27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실 텐데요. 0.41% 다우지수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중이던 미증시가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유럽 증시 보시면은 영국이 1.16, 프랑스가 1.74, 독일이 1.6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역시 채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부도위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엄청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불안감. 지금 스위스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터졌었고 이번엔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인 은행 문제 때문에 유럽은 좀 하락 마감했는데 또 그래도 또 미국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열리는 일단 이스라엘 지수를 좀 봤었을 때는 일단 유럽 쪽에 포함돼서 그런지 2.17% 마감을 했습니다. 사우디도 역시나 일요일날 열리는데 0.12%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잠시 후에 미증시가 미국 선물지수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 주에는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좀 별로 없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슈랑 또 새로운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 10년 이상 길게 봐야 주도권 잡을 수 있다. 일단 금요일 날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새롭게 뭐 나온 뉴스는 아니고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수억 배 뛰어난 양자 컴퓨터는 산업 전반의 미래 헤게모니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해서 우리 정부도 올해를 양자 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뭐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이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게 관련주가 KCS, 우리넷, 우리로,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시총들이 좀 이렇게 큰 종목들이 없어서 매매하시기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고 KCS는 이미 좀 상승 이미 좀 많이 급등을 해서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관련주가 한번 더 상승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넷 그리고 우리로 그리고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주는 일단 KCS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총도 좀 낮고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대책 논란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좀 있죠. 뭐 애셋 나면 군대 안 보내준다 뭐 이런 내용은 나왔다가 쏙 들어갔고요. 뭐 금액적인 부분도 지원하는 것도 1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에 지금 애를 뭐 그것 때문에 낳을 수는 없죠. 돈 준다고 해서 갑자기 애를 낳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논의 중이긴 한데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상승 중에 있고 또 상승폭도 좀 괜찮아서 저출산 관련주 쪽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SAMG 엔터 이런 종목들이 저출산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도 좀 시세가 나왔죠. 꿈비가 이제 신고가 뚫어주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제로투세븐도 일단 쌍바닥 만들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전고점 자리를 뚫어줄지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급증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줄 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뚫고 새롭게 시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아가방 컴퍼니 역시나 좀 비슷하죠. 예전에 한번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 대금 줄었다가 다시 거래 대금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자, 캐리소프트 그리고 SAMG 엔터
이런 종목들도 저출산 관련주로 보셔도 되는데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와서 그런지 이 시간 내로는 조금씩 다 밀렸습니다. 자, 현대, 기아, 로보틱스 역량 강화, AI 반도체 기업과 업무 협약한다. 그래서 최첨단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손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와 기아차 로봇 플랫폼에 딥X의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협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로봇 기업, 특히 이제 감속기 기업에 대해서 인수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어디 기업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감속기 기업 중에서 이제 두 군데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SBB테크와 SPG. 근데 SBB테크가 이제 현대차 쪽하고 접촉이 있었다라는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았죠. 그래서 SBB테크가 좀 강했고 SBB테크가 좀 가서 SPG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두 개 이제 감속기 쪽은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니드, 에브리봇, 유진로봇은 시간 외로 금요일날 시간 외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한번 좀 차트를 좀 보면은 SBB테크 여전히 조정은 좀 받았어도 상승 중에 있고요. 거래 대금도 월요일날 줄어서 금요일날 줄어서 한 번 더 재상승 나올지. 근데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 관점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SPG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좋습니다. 시간외로는 조금씩 밀리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 그리고 소니드도 시간 외로는 올랐는데 20일선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중에 있고 에브리봇이 좀 좋았죠. 목요일날 급등한 이후에 수요일날 급등한 이후에 계속 거래량 줄면서 기간 조정 가격적인 조정은 크지 않았고요. 시간 외로 7%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요 저항 자리는 일단 뚫고 시작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이후에 시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자리까지 24,0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잘 유지하고 있고요. 21선 자리 아직은 깨지 않았으니까 또 시간 내로 상승 나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테스트하러 올라오는데 다만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지 이런 자리를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항공기 운항을 대폭 확대한다. 국제선 주 6,000편 이상 늘린다라고 합니다. 중국 민항국은 전날 발표한 춘추계 항공기 운항 계획을 통해서 국제선 정기 노선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 그리고 김포, 인천 여러 가지 노선을 좀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아쉬운 게 제주가 빠졌네요. 제주가 빠지긴 했는데 늘어나겠죠. 이쪽도 우리나라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항공주 쪽 보실 수 있고요.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워요.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거래 대금만 좀 들어오면은 확실히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지 한번 보시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그리고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고는 있는데 딛고 올라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OLED 아이패드 나온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들썩거리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 이어서 차세대 아이패드, 맥북까지 OLED 패널을 채택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들썩이는데 애플 효과 이런 게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바로 출시가 되는 건 아니라서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서 OLED 쪽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XR이나 VR 쪽, 예, 이쪽도 OLED 패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쪽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그 애플에서 나오는 그 XR 기기, 그리고 뭐, 구글에서나, 메타에서 나오는, 예, 그런 OLED 메타, 그 메타에서 나오는 VR 기기에도 예, OLED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관련주로 엮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저점에서 좀 반등 중에 있는데 예, 아직 눈에 확 들어오는 거래 대금은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점을 한번 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고점 자리까지 천천히라도 올라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세스 예, 그리고 라운텍, 핌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핌스랑 라운텍은 좀 차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거래대금 한번 터지고 나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핌스는 라운텍은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계속 신고가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라운텍도 가격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타 자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약간 눌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 자리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이 자리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 눌렸을 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세스는 일단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다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예, 추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 중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되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라운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핌스 예,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예, 뭐 좀, 특별한 큰 테마는, 예, 보이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꾸준히 좀 보셔야 될 테마들이 좀 있고, 반도체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주 쪽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쪽은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도 여기서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시간 내로 올라간 종목하고 감속기 이쪽만 좀 말씀 좀 드렸거든요. 일단 장중에 또 시세에 나오는 종목이나 자금 들어가는 테마들은 제가 또 카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시작 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